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오늘은 구사왕 신사왕 모두 합쳐서 강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모두 전성기 시절을 토대로 만들었으니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 버기입니다. 버기는 한때 해적왕 골디로저의 배의 견습생이었지만 공기였던 샹크스와 실력이 매우 대비되어 무시받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운빨의 최강자는 버기이며 운이 매우 좋아 임펠다운에서 탈옥하고 정상결전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버기에서 많은 탈옥범들이 실속이 없는 버기를 따르는 이상한 상황까지 나와 운이 좋게도 부활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칠무회가 되었고 해적 파견회사 버기즈 딜리버리라는 거대 조직을 창립하면서 사장으로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칠무회가 폐지된 후 운이 또 따라줘서 크로커다일과 미루크와 함께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면서 사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실력은 정말 형편없지만 동강동강열매는 칼날에 매우 특화적인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 미호크의 검술에도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 사기적인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네티즌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원펀맨의 킹처럼 완전히 일반인 수준의 약골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방에 집 수십 개를 완파시키는 가공할 파괴력을 보유한 버기탄을 초소형화해 휴대 및 즉석에서 발사도 가능합니다. 열매 능력과 초소형 버기탄을 제대로 활용하면 적어도 해군본부 대령에서 준장 수준의 강함은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6위 빅맘입니다. 원피스에서는 보기 힘든 약했던 시절이 없는 인자강입니다. 불과 5살 때 거인족의 영웅이자 세계 최고령의 전사 폭포수염 요로를 제압하고 세계 최강대국 엘바프의 마을 절반을 파괴시킨 선천적인 괴물이죠. 카르멘은 링링이 50년 고아 판매상 경력을 통틀어 역대 최고의 상품이라면 해병이라면 장래의 대장이나 원수 사이퍼폴이라면 천룡인들의 최강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빅맘의 부모가 더없이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강함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죠. 심지어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백수 카이도마저 빅맘과의 정면 승부는 최대한 피했으며 실제로 맞붙으면 밤새도록 치열하게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무장색, 견문색, 패왕색을 사용할 수 있고 극소수의 강자만이 사용한다는 페이감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강자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세대 2명을 상대로 꽤 많이 버텼으며 만약 최악의 세대를 1대1로 붙었으면 그냥 이겼을 거로 보입니다. 5위 카이도우입니다. 카이도우가 작중에 나타나기 전 소문으로는 1대1로 싸우면 카이도우겠지. 육해공 최강의 생물로 불리우는 해적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세간의 정보에 따르면 단순한 전투력, 결투 승부라면 아마 카이도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본편에서도 강함만으로 흉폭한 해적들의 존경을 받아서 사왕이 된 케이스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카이도의 힘을 빌려 쇼군이 된 쿠로즈미 오로치는 세계 정부가 와노쿠니를 공격하는 일이 있어도 카이도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고 시피제로에게 호언장담할 정도였죠. 실제로 해군대장 아라마키 역시 카이도우가 있었으면 와노쿠니를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고 카이도의 통치가 외부의 적을 막아준 것이라 언급했죠. 해군도 그만큼 카이도우가 세최강이라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병력 손실이 많이 날 걸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카이도우 본인이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인정한 상대는 샹크스와 전성기 시절의 에드워드 뉴게이트, 록스 디지백, 골디로저, 코즈키 오뎅 등 역대 바다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의 실력자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노쿠니 편 당시 샬롯 카타쿠리를 꺾으면서 신세계에서도 무적이라고 불린 만큼 성장한 루피가 카이도의 뇌명팔괴 일격에 쓰러지면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하자마자 그 강함을 여지없이 어필했으며 유스타스 캡틴 키드와 킬러도 처참하게 패배하고 와노쿠니에 갇혔었죠. 작중의 특유의 비정상적인 생명력도 부각되는데 문자 그대로 쓰러지지 않고 사형시킬 수조차 없었다. 과거의 해적으로서 7번의 패배를 맛보았고 홀로 해군 혹은 사왕에 덤벼 18번 붙잡혀 1000번을 넘는 고문 40번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죽지 않았다. 목을 매달려도 사슬이 뜯겨나가고 단두대에 내걸려도 그 칼날이 부서졌으며 찔러 죽이려 해도 창이 부러졌다. 그 결과 침몰한 거대 감옥선의 수가 무려 9척에 달한다. 라는 말이 작중에 나왔으며 심지어 상공 1만 미터에 위치한 하늘섬에서 뛰어내렸음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카이도의 생명력은 같은 위치의 사왕끼리 비교해도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따로 패기로 방어하지 않으면 공격을 당했을 때 리타이어하진 않아도 조금씩 다치긴 했던 샹크스나 흰수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스피드 또한 초월적입니다. 내구력에 비해 크게 부각되는 편은 아니지만 미래를 감지하는 루피의 견문색으로도 공격을 피하기 어렵고 기어피프스 상태의 루피가 던진 번개마저도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빠른 속도에 특화된 암살 능력을 특기로 삼는 시피제로 요원이 도망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 보면 답이 나오죠. 자신의 생명력과 전투광적인 성격 때문에 공격을 피하기보다는 일부러 맞아주는 장면이 훨씬 많이 나올 뿐입니다. 고무고무 열매를 각성시켜 기어피프스를 개방한 루피와의 5차전에선 문자 그대로 만화나 동화속 같은 온갖 변칙적이고 강력한 공격들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격 패턴을 파악하여 반격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투 능력은 매우 최강으로 뽑힙니다. 루피를 5번이나 봐주지 않고 바로 숨통을 끊었으면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결과는 루피를 성장시키고 최강으로 만들어준 루피의 스승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4위 루피입니다. 태양의 신 리카로 각성한 루피는 현재 능력으로 봐도 최강이 틀림없습니다.
자유자재로 공으로 만들 수 있으며 웃긴 기술을 사용하지만 파워는 막강하죠. 무장색은 몸이 닿지 않는 경지, 변문색은 조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으며 패왕색은 휘둘러 공격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때 선만한 주먹을 만들어 카이도우에게 공격을 먹혔을 때 대지 안에 용암이 있는 곳까지 추락하게 만드는 레이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카이도우와 싸우면 처음부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면 충분히 카이도우를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3위 검은 수염입니다. 실무의 옷을 스스로 벗고 사왕의 일각으로 올라설 만큼의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입니다. 비능력자 시절에도 방심하지 않은 샹크스의 얼굴에 흉터를 남긴 실력자입니다. 샹크스의 언급을 보면 동료였던 흰수염 해적단이나 일반 사람들이 봐온 것 이상의 실력을 수십 년간 꽁꽁 숨긴 듯합니다. 이후에 흰수염 해적단에서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얻고 정상전쟁에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까지 얻은 시점에서는 독자들 사이에서 바다의 패자들 중 한 명으로 뽑히고 있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명왕 실버즈레일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나도 늙었다. 지금의 검은 수염에게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2위 샹크스입니다. 전 해군대장 사카즈키의 용암 주먹을 손쉽게 막는 남자 샹크스는 사왕의 일각으로 세계관 최강자 수준의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매의 눈과 팽팽히 싸웠고 얼마 뒤엔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대등하게 맞서는 실력자로 성장했습니다. 12년 전에 왼팔을 잃었지만 그 후 성장하여 33살 때 사왕의 일각으로 등극했죠. 사실 초기 설정에선 20대 시절부터 사왕이었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이후 설정에서는 30대 중반부터 사왕이 됐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가 전성기인 원피스의 캐릭터들에 비하면 성장이 빠른 편입니다. 흰수염과 에이스의 사망에도 멈추지 않았던 정상전쟁에서도 샹크스가 자신의 해적단을 이끌고 나타나서 사카즈키의 용암 주먹을 검으로 막았으며 무력 시위로 전쟁을 멈추는 간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에이스를 구하려던 흰수염의 뒤통수를 치려고 할 때 이를 샹크스가 저지했는데 와노쿠니 편에서 카이도의 강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샹크스의 가치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또한 카이도우가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강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 볼드로저, 흰수염, 코즈키 오뎅, 록스디 지백과 함께 샹크스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다위에서 패왕색 패기를 방출하여 내륙에 있던 해군 대장 아라마키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전의를 잃게 만들었으며 극장판 필름 레드에서는 해군 대장 키자로와 후지토라를 동시에 위협하여 후퇴시켰습니다. 이때 대장들보다 약한 중장 모몬가는 그 기백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이도나 빅맘조차 패왕색의 방출만으로는 강자들에게 유의미한 위압을 가하지 못했으므로 패왕색 패기의 묘사만 따지면 역대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필름 레드에서는 키자루와 싸웠는데 팔척 경고곡을 한 번에 쳐내버리고 빛으로 변해 도망치는 키자루를 순식간에 따라잡아 목에 칼을 겨누는 모습을 보여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속도로 키자루를 따라잡은 거의 유일한 사례죠. 1위 흰수염입니다. 과거 골디로저와 후각을 이룬 대적이자 로저 사후 20여 년 동안 바다의 제왕으로 군림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였습니다. 일부 시절 위대한 항로 후반의 바다에서 다른 사왕들과 경쟁하며 군림했으며 임펠 다운 레벨 6에 수감된 흉악한 죄수들 역시 흰수염에게 패배해서 엄청난 원한을 가졌을 정도로 과거부터 수많은 해적들에겐 거대한 벽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수염 또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단칼에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흰수염을 조롱하며 날뛰던 티치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흰수염의 아들을 자칭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최후에 등장한 작중 해설에 따르면 죽어서도 그 몸, 여전히 굴하지 않으며 머리의 반을 잃고서도 적을 쓰러뜨리던 그 모습, 힐로 괴물. 이 전투에서 입은 검상처는 정확히 267자국, 맞은 총탄 152발, 맞은 포탄 46문. 그러나 그 긍지 높은 뒷모습에 혹은 그 애적 인생에 단 한 줄기 치욕의 상처도 없었다 라는 것으로 보아 흰수염에게 대적할 만한 상대는 나타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극장판 스탬피드에선 최악의 세대들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압도적인 실력의 펠린을 선보였던 더글라스 블리조차 로저와 함께 흰수염을 괴물이었다고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와 루피의 패왕색의 충돌을 보면서 오뎅의 일지에 기록된 로저와 전성기의 흰수염의 패왕색의 충돌과 같다고 비교가 나왔습니다. 오뎅의 과거 회상에서 로저와 함께 내적으로 일컬어지던 시기에는 그와 3일간이나 후각으로 다투었으며 전투의 영향으로 주변 일대와 그네를 뒤흔들 정도의 강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부에서 빅맘, 카이도우 등이 정상전쟁 당시 흰수염에 비해 압도적인 연출로 그려졌고 과거 회상 초기에도 로저 가프트 연합에 와해된 록스 해적단의 간부였다는 점과 오뎅의 공격을 받아내며 당혹해하던 모습 때문에 한동안 저평가의 일로를 걸었으나 로저와의 대결에서 엄청난 수준의 패기의 충돌을 보여주고 말만이 아닌 진짜로 로저와 대등하게 겨뤘다는 것이 밝혀져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흔들흔들 열매가 아군을 끼고 백병전을 치르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때는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패기와 완력만으로 로저와 대등하게 겨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원자랄이었습니다.